그래서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무조건 피해야 할 최악의 상사 탑3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지금 함께하고 있는 상사가 이런 모습이라면 그냥 이직이나 퇴직 준비를 하세요. 성장하기는커녕 함께하는 순간순간이 지옥일 테니까요. 무조건 피해야 할 최악의 상사 첫 번째는 부하 직원에게 감정이 실린 쌍욕과 갑질을 하는 비윤리적인 상사입니다. 사실 이런 상사들은 상사라고 할 수도 없고 부하 직원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거죠. 이미 업무적으로도 충분히 학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하 직원 중 당신만 쌍욕이나 갑질에 타깃이 되어 있다면 문제는 정말 심각한 거고요. 혹시라도 상사가 어릴 때부터 쌍욕을 습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신도 어쩔 수 없다고 변명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이상한 거죠. 이런 모습이 이해되려면 책임은 자식을 잘못 키운 부모에게 있는 거고요.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 지금 여러분들이 개고생하는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사에게 정확히 말해줘야 하고요. 하지만 마음은 있더라도 입이 떨어지지가 않죠. 솔직히 용기도 부족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직장 생활을 계속 해야만 하니까요. 게다가 상사가 성희롱을 한다거나 회사에 손해를 주는 부당한 업무 지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윤리적인 상사에게 이야기를 해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맞서 싸울 수도 있어야만 합니다. 부하 직원 전체가 갑질을 당하고 있다면 단체로 대응해야 하고요. 만약 당신만 갑질의 대상이 된다면 퇴사할 생각으로 싸워야만 하죠. 어차피 싸우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어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에 걸리고 회사를 그만두게 될 테니까요. 결국 피해자는 부하 직원 뿐이죠. 아마 이전에도 여러분같이 피해자 신세로 그만둔 직원들이 꽤 많을 겁니다. 게다가 이런 상사들은 부하 직원이 자신 때문에 퇴사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죠. 상사 자신은 부하 직원의 퇴사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상황 자체를 모르는 인면수심의 상사가 더 짜증이 나죠. 그렇다면 혹시라도 이렇게 비윤리적인 상사와의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갑질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이런 상사들은 농계 정신으로 해치워야만 하는 거죠. 아니면 계속해서 희생자만 늘어날 테니까요. 제가 상사에게 이런 감정이 있을 때 속으로 아니 회사는 상사가 갑질하는 걸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정말 모른 척 하는 걸까?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상사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인맥을 통해 막고 있었던 거고요. 게다가 그 양아치 같은 상사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는 돈을 주는 부서, 인사부서, 그리고 윤리부서 이렇게 3개 부서와 친하면 오래 다닐 수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상사는 진짜로 직장 생활을 오래 했고요. 지금 생각해도 진짜 짜증나는 말이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의 상사 중에 이렇게 비윤리적인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용기가 없어서 아무도 건들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참아야만 하는 그런 상사 말이죠. 혹시라도 있다면 메모와 기록, 녹음이나 근거를 남겨서 윤리나 인사부서에 신고하시고 안되면 경찰서로 가세요. 이런 상사는 절대 가만 놔두면 안됩니다. 무조건 피해야 할 최악의 상사 두 번째는 성과는 자신의 몫이고 잘못이나 책임은 부하 직원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상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심각한 내로남불의 상사고요. 이런 상사들은 성과가 예상되는 업무는 자신이 보고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업무는 부하 직원에게 보고를 시키죠. 부하 직원들은 자신의 책임을 대신해주는 든든한 방패이자 언제든지 가볍게 쓰고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런 상사에게 개겼다가 버림받는 직원들이 꽤 많죠. 고가나 평판도 엉망이 되어서 재기가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이런 피해자가 내가 아니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불안하죠. 그리고 이렇게 내로남불이 심각한 상사는 직원들을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대표적인 상사들이죠. 부하 직원들을 키우기보다는 본인이 크기 위해 부하 직원들을 갈아 마시는 사람들이고요. 게다가 위험이나 책임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문제가 우려되는 일은 근처에도 안 가죠. 이런 감각은 그 누구보다 발달해 있고요. 이들은 상사가 돼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입사하기 전부터 이렇게 커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짜증나게도 내로남불 상사들은 이런 감각을 직장생활의 센스이자 지혜라고 말하기도 하죠. 부하 직원들에게 자신처럼 행동하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요. 실제로 권위적이거나 관료적인 회사는 이런 상사들이 승승장구하는 경우가 꽤 많죠. 회사가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실패나 질책이 승진에 많은 영향을 주고요. 직장생활은 성과보다 오히려 책임이나 문제가 안 되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회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로남불하는 상사들이 정말 많았고요.
암튼 부하 직원을 쉽게 이용하고 버리는 내로남불 상사와는 절대로 함께하지 마세요. 도망칠 수 있다면 당장 도망치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배우게 되면 회사에 쓰레기가 하나 추가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피해야 할 최악의 상사 마지막 세 번째는 야근과 주말 근무를 당연하게 강요하는 상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금요일 저녁에 퇴근하면서 5일 정도 필요한 일을 월요일 오전에 보자고 말하는 상사들이죠. 그리고 요즘 이렇게 하면 회사나 직원들이 용서하지 않겠지만 15년 전만 해도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당연하게 생각했고요. 하지만 야근이나 주말 근무 강요는 상사인 자신을 위해 부하 직원들의 시간과 열정을 갈아 넣으라고 강압하는 거죠. 실제로 저의 상사는 본인 술 약속 때문에 야근하다가 9시에 퇴근해서 계속 야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새벽 2시에 사무실 번호로 전화를 했죠. 그러면서 아직도 근무 중이냐? 자료는 내일 오전에 보자 라고 하면서 끊었고요. 솔직히 야근하는 직원이 걱정됐으면 핸드폰으로 전화했겠죠. 사무실 전화로 한 것은 지금도 계속 야근하는지 확인하는 거였고요. 이런 이기적이고 미친 상사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슬프게도 야근과 주말 근무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상사의 대표적인 희생자가 바로 저라고 생각합니다. 15년 전에 저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집에 들어가서 옷만 갈아입고 출근해서 계속 근무했죠. 당연히 주말에도 근무했고 야근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어느 해에는 1년에 12일만 쉰 적도 있거든요. 그렇게 몇 년간 불행하게 일하면서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왜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는 거지? 라고는 자괴감이 들었고요. 야근과 주말 근무를 너무 많이 하니까 어느 순간 자존심이 사라지고 자기 비하가 시작됐죠. 그래서 고민 끝에 저는 회사를 돈 때문에 다닌다는 생각을 명확히 했고 하루빨리 필요한 돈을 모아서 회사를 그만두자고 결심했고요. 물론 하고 싶은 일도 있었고 생각보다 오래 걸렸지만 실제로 실행했죠. 암튼 저는 지금도 야근과 주말 근무를 경멸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야근과 주말 근무를 당연하게 요구하는 상사와 함께 일하고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당한 보상이나 거부를 요청하세요. 회사나 상사를 배려하거나 이해한다는 이상한 생각으로 계속 희생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상사에 대한 피해의식만 커질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야근과 주말 근무를 통해 워라밸이 깨지고 번아웃이 오게 되면 희생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